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혐의를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워도 되냐라는 예. 것이 이번 어떤 네. 공소 취소 특검의 가장 큰 문제다. 아마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주변엔 다 아시더라고요. 예? 정치 다 고관여층들 하는데 국민들은 아는 게 뭐냐? 이번 국정조사 해봤더니 검찰이 이 정도로 조작을 했어? 그거 밝혀야 되겠네? 특검이 필요하네? 이거예요 그냥. 민심은 천심이라서 이 법률적인 아주 디테일까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저는 이게 어떤 취지로 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사람이 어제 같은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정원호 캠프의 전략 메시지 본부장을 맡고 있고 김재석 의원은 오세훈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박성준 의원의 저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 10명 중에 8, 9명은 공소 취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솔직히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들이 공소 취소라는 법률적 용어를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하고자 하는 그건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즉 이런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사건 자체를 사실은 없는 것으로, 즉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꽤 많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박성준 의원이 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듣기에 당신들 진짜 뭐 국민들도 모르게 뭐 하려는 거야? 아니 법을 만들고 특검을 만드는데 국민이 모르는 거를 자기들끼리 그냥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국민들을 이 뭐 뉴스 요즘 많이 보시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 저거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저렇게 한 거고 그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슈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관심거리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즉 대통령 본인이 자기가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소되어 있는 죄를 아예 그냥 공소 취소해버리는 과연 그런 일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문과 걱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지적하는 거고 오죽했으면 대통령도 지금 선거 이전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지금 사실은 소위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그런 언론들이나 또 교수들마저도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사실 이 근대 법의 기준이 되고 있는 로마법 때부터 자기 사건에 대해서 심판자가 나서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지금 기본 원칙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러지 말고 특검을 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법무부로 검찰로 넘겨서 그쪽에서 판단하게 하자 이런 지금 대안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박성준 의원이 만드는 법안을 보면 이건태 의원이 만든 법안을 보면 그냥 특검이 다 그냥 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공소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거잖아요. 글쎄 본인이 정말 그 테두리 내에서 갇혀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한번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길 건너가는 분들한테 공소 취소 모르시죠?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요즘에 꽤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서 뭐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혁진 변호사가 뭐 법률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 보네요. 아니 공소 취소가 어려운 말입니까? 예. 공소를 취소한 게 공소 취소예요. 공소가 뭡니까? 소송이잖아요. 어떤 소송이냐? 형사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형사소송을 취소하는 게 공소 취소인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80%, 90%가 된다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패널들 말고 카메라맨들 쫙 있지 않습니까? 작가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감독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르십니까? 여기서 한 10분 중에 8명, 9명은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으면 기분 나빠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 박성준 의원님의 말씀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발 공소 취소가 뭔지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박성준 의원의 말씀대로 윤석열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그럼 그 조작 기소를 어디서 밝혀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특검에서 밝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소가 됐으면 재판정에서 밝히는 게 그게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인데 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딱 스탑시켜 놓고 공소 취소하고 특검 통해가지고 뭔가를 모색하려고 하느냐.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요, 박성준 의원이 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정원호 후보에게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예, 말씀을 역대급 망언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께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천만 서울시를 책임지겠다는 분이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공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돌아온 게 정쟁하지 마라. 아니, 이게 정쟁입니까? 지금 그 문제의 망언을 하신 분이 그 정원호 캠프의 본부장이세요. 그거는 오늘은 상생 관련한 것만 하겠습니다. 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요, 저기는 물론 다른 일정 때문에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함께하는 자리였다 보니까 말을 좀 아꼈습니다. 정원호 후보도 뭔가 입장을 내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최진무 교수님, 어떤 입장인 건가요? 어떤 입장이냐, 공소 취소 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정원호 후보가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지금 자꾸 공소 취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신중하게 해라. 더 고민해봐라.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요. 대통령이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숙고하고 다시 이걸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밀어놨어요. 선거 전에 안 한다고.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면 공소취소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걸 대통령이 원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특검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물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이었잖아요. 거기서 조작 기소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으니 그 검찰한테 맡겨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건, 그러니까 밝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공소취소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정원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본인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 생각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특검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소취소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그 문제는 좀 빼는 게 좋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원호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 후보들도 그런 생각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원호 후보가 언제쯤 그 얘기를 할지 뭐 명확하게 얘기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공소 취소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는 아예 제외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것이 인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가 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일단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밀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내부에서도 선거 앞두고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윤미 대변인님, 법안을 수정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법안이 원내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한병도 이제 원내 다시 대표로 이제 선임이 선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냈습니다. 속도 조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에서는 연일 공소 취소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계엄 두둔 개헌 공세 반격에 나섰습니다. 야당 당대표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이재명 범죄의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은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됐다며 계엄을 아직도 두둔하느냐라는 반격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개헌 옹호론자로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내란과 구구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 어게인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갖춘 공당이라면 있을 수 없는 망동입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야당입니다. 야당에서는 최근 박성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소 취소가 뭐야 물어보면 사실 몰라요 아무도. 공소 취소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국민들은 없거든요.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 공소 취소 뜻이. 주변엔 민심은 천심이라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이 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모든 공소 사실을 휴지통으로 넣기 위한 위험천만한 법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유의 선민의식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내려다보는 태도가 몸에 밴 정당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공소 취소라는 표현 어렵고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아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셀프 사면입니다. 야의 목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선거가 가까우니까 더욱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개헌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김기표 의원님, 네. 39년 만에 개헌 투표 무산됐어요? 네. 이번 개헌은 권력 구조나 이런 복잡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한 4가지 정도입니다. 간단합니다. 헌법이라고 한자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꾸자. 두 번째 이제 부마항쟁하고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자. 그다음에 계엄이 이전처럼 아주 쉽게 되지 않도록 계엄 요건을 강화하자. 그다음에 지방 분권을 좀 하는 것을 선언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개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전 사회적인 문제를 다 포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개헌을 다 제대로 모두 다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럼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부터 먼저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래서 권력구조까지 다 개편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그 4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특히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에 대해서 계엄을 그 반성하는 차원에서 함부로 대통령이 계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문 같은 건 굉장히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 것인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정말 기존에 했던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논리의 연장선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계엄 투표에 국민의힘은 항의하는 의미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온갖 악법을 강행하더니 개헌을 무작정 협조하라는 건 적반하장이다라는 겁니다. 한병도 의원, 국민의힘 표결 불참은 불법 비상계엄을 두둔하는 것. 송원석 원내대표, 사전 합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강행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성사가 안 될 줄 알면서 압박력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호 의원님. 네,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헌의 취지 중에 예를 들어 그 계엄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문제 삼는 건 헌법의 가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력의 독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법치주의 수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선거에 임박해서 하는 졸속 개헌이고, 특히 최근에 이 개헌 이슈를 부각시키고 계신 것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개헌 관련해서 매일 10일까지 본회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순수함보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헌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대신 이거를 졸속으로 할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권력 구조를 포함해서 제대로 개헌을 하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에 이제 그 사례로 5.18하고 부마항쟁을 포함을 시키셨는데,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례를 넣기 시작하면 6.25 전쟁이라든지 60 민주항쟁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국민 일갑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강행했을 경우 상당한 국론의 분열, 갈등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 투표에 불참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수사 검사들이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박상용 검사 등을 검찰 법무부가 징계하려는 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이다라는 주장을 낸 겁니다. 함께 보시죠.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 6부장 공동 입장문을 냈는데 대북송금 사건은 2년 7개월간 재판과 방대한 증거로 대법원 판단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다. 박상용 검사 징계 시도는 공소 취소와 사면 정당화를 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검은 박 검사를 징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의 결과를 근거로 합니다. 검찰,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인데 저를 상대로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 냈느냐. 이 말은 그 인권침해 점검 TF가 박 검사에 대해서 조사조차 안 했다는 주장입니다.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뿐 답정너 수사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서 수원지검 전 지휘부 검사들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공소취소 명분이다라고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감찰 TF 결과 아직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 상황인데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김우식 교수님. 갑자기 이제 그 술자리에 대한 이제 고검의 TF에서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서 징계 심의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이미 국정조사 민주당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국정조사에서 당사자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먹는 거 갖고 그만하십시다. 먹는 얘기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 술 없었다. 그 자리에 명확히 말씀드린다. 그날에 술자리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또 중요한 당사자인 저 박상용 검사. 저도 박상용 검사 사석에서 만나봤습니다만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고검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 정권 바뀌자마자 진상조사 TF를 만드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부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데 자기를 부르지 않았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좀 납득할 수 없어요.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서 가장 핵심 당사자가 김성태하고 박상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성태는 나와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격정적으로 나중에 고마워 괴롭히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은 부르지도 않고 이화영 이야기만 듣고 지금 결론 낸 게 지금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결론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검에서 하는 거야 어떻게 가겠지만 지금 그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을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사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또 박상용 그 주임검사까지 다들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박상용 검사가 검사로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 저도 인정해요. 해당 검사가 그 담당 변호인하고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부적절하거든요. 뭐 불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연어 초밥을 준 건 맞다고 하니까 밥을 준 것도 사실 부적절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덮밥 아니었습니까? 덮밥이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정도 가지고 진짜 징계를 열어서 검사로서의 품위를 잃었으니까 부적절하다 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게 마치 김성태를 불러서 진술을 조작하고 진술을 설계하고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지사의 범죄 혐의를 막 억지로 밀어붙여 조작했다라고 밀어붙이는 건 과도한 거라는 거죠.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장과 정황이 있고 검사로서의 부적절한 행위 한두 개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마치 이 사람이 수사를 조작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라고 허위 조작을 하기 위한 제가 볼 때 오히려 박상용 검사의 징계를 통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조작 기소라는 것을 오히려 만들어내기 위한 저는 빌드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발 있는 사실 그대로 하고 사실에 맞게 처분을 내는 게 맞지. 아니 검사의 부적절한 행위 한두 개를 잡아가지고 이게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국민이 이걸 믿겠습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지금 성명된 검사들의 주장이에요. 주장은 특검법으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시기 조절 등으로 잘 안 되니까 박 검사 등에 대한 징계로 공소 취소의 명분을 삼으려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네. 수원지검은 사실상 할 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연어 덮밥이건 연어 술파티건 그 무엇이건 간에 전혀 없었다라고 딱 잡아댔던 게 수원지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는 예정돼 있던 겁니다. 17일이 시한이거든요. 당연히 징계 심의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그 진술이 안 먹었다. 내 나이가
이런 얘기 했다는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 이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술 안 먹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연어 회덮밥 안 먹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만 마치 금과 옥조처럼 김성태가 안 먹었다고 하지 않느냐.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박상용 검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불러서 한 번도 안 물어봤다. 그리고 이화영뿐이다. 그 진술에 대한 거는. 그럼 수많은 교도관들의 진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국조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내가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교도관도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저는 박상용 검사는 이제 뒷북치면서 볼멘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국정조사에서 2번이나 본인이 진술할 수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서도 안 하고 진술을 안 했잖아요. 그렇게 떳떳하고 할 얘기가 많았다면 국정조사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본인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 녹취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함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심의 절차는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술자리와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환절기라 기관지가 좀 안 좋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야 입장 차이는 현존합니다. 한 번만 짚어드리면 여당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 법인카드로 쌍방울 관계자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했다라며 현장 조사까지 벌이고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분위기고요. 야당에서는 술자리를 봤다는 사람도 없고 핵심 교도관들의 진술도 없다.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다라며 술자리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부분 양쪽의 입장 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 대북송금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리호남 동선 자료를 갖고 있다라는 어떤 취지의 입장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함께 보시죠.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에요. 국정원은 확증 자료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한 리호남의 동선 비공개 자료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22일, 7월 24일 베트남에 있었고 7월 24일, 8월 11일 중국에 있었다. 7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날짜는 7월 24일에서 7월 26일입니다. 필리핀 아태평화 번영 국제대회인데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는 현 정부의 국정원의 어떤 리호남의 자료와는 달리 관계자들은 리호남을 내가 직접 받고 에스코트했고 돈까지 줬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인 선서하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필리핀에 리호남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왔습니다.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대가로 드린 거고요.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어요. 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직접 리호남 만나서 에스코트했다. 증인 선서하고 진술한 내용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건데 여야도 이 부분을 두고 공방입니다. 김기표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인가요?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을 사실 가지고 그대로 판결까지 내려졌죠. 그래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 말은 그 기본 전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방용철의 저런 얘기들 그래서 검찰에서 다른 여러 가지 조작된 진술들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저 2019년 7월 24일에 리호남이 베트남에 없었을 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다. 그러니까 부재 증명을 넘어서서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저 얘기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쌍방울 사건이 있을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기관, 국정원이 정확하게 자료를 확보한 것인데 그것의 객관적인 자료가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용철은 이미 저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다시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해서 띄운 것이다라는 것으로 수사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형이 세게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재산 문제도 있죠. 이제 몰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진실인 것이죠.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밝혀진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핵심 증인들의 증언 자체가 위증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검사였던 박상현 검사의 얘기는 다릅니다.
저 국정원에 자료가 있다곤 하지만 리호남이라는 신출귀몰의 공작원은 여러 이름과 여러 여권을 들고 다닌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이제 와서 리호남이 있었다 없었다 이야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국정원이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은 수십 명의 내국인들이 나가서 수십억에 달하는 그 외화를 반출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권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휴대폰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실제 이름이 리호남인지 그게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위치가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 있다는 게 명확하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좀 나이브한 시각이고. 유영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박 검사도 얘기하셨지만 이호남이 비밀 공작원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영화에도 나오지만 비밀 공작원이 여권 하나만 갖고 있습니까? 위장 신분을 여러 개 갖고 있죠. 그다음에 여권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때 필리핀이 아닌 중국, 베트남에 있었다는 것은 이호남 실명 여권을 통해서 행적이 확인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필리핀에서 분명히 봤다는 사람이 있고 그때 위장 여권을 사용해서 갔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매사 이렇게 좀 충돌이 될 때는 사실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사실에 근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쌍방울 전 부회장이 기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지금 이 정권에 사실은 저 증언을 저 반대로 하시면 상당히 이 정권에 유리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그러한 증언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쌍방울 전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에 근접한 게 아닌가 이미 판결도 있었고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